여러분,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오늘은요, 어떤 장애 상황이 닥쳐도 꿋꿋하게 버티는, 말 그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꼭 넓은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지 않나요? 이중화, 그러니까 든든한 백업이 없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부품 딱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실패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 단일 장애점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고가용성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핵심인 두뇌와 근육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완벽한 복원력을 갖추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단일 장애점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으스스하죠? 이건 모든 시스템 관리자들한테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단일 장애점, 영어로는 SPOF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딱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가용성 전략의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단일 장애점을 시스템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게 바로 고가용성인데요. 이건 그냥 부품 하나 더 끼워 넣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모든 중요한 지점마다 백업을 만들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고가용성의 전체적인 설계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크게 3개의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제어 영역,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 영역,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보시는 것처럼 각 영역마다 코디네이터, 백업, 미러 세그멘트, 이중 스위치 같은 든든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바로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모든 걸 지휘하는 주 조종사 같은 역할인데 당연히 이 주 조종사를 위한 백업 조종사도 있어야겠죠? 이 백업 조종사가 바로 대기 코디네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웜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는데 실제 사용자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요. 오직 시스템의 상태 정보, 그러니까 비행기의 계기판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만 똑같이 복제해서 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주 조종사랑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ORP 기반 스트리밍 복제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 조종사가 쓰는 모든 운항 일지, 즉 트랜잭션 기록을 거의 실시간으로 백업 조종사한테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항상 비트 단위까지 똑같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주 조종사한테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 생겼네 확인하고 백업 조종석으로 가서 GP Activate Standby 이 명령어를 딱 실행하는 거죠. 그럼 바로 백업이 주 조종사 역할을 넘겨받아서 시스템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머리는 안전해졌고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근육, 즉 세그먼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데이터 근육은 항상 프라이머리 세그먼트랑 미러 세그먼트라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여요. 프라이머리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근육, 미러는 그걸 옆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백업 근육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같은 서버에 살면 안 돼요. 한 서버가 다운되면 둘 다 끝장이니까요. 그리고 시스템에는 FTS, 장애 허용 서비스라고 불리는 아주 부지런한 감시견이 한 마리 있어요. 이 감시견은 코디네이터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데이터 세그먼트들한테 잘 있니? 하고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박동 치파하는 것처럼요. 다들 건강한지 감시하는 거죠. 이 미러들을 배치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전략이 있어요. 왼쪽 그림이 그룹 미러링인데 이건 미러들을 특정 서버에 몰아넣는 거예요. 관리가 한결 편하겠죠. 반면에 오른쪽 스프레드 미러링은
미러들을 여러 서버에 골고루 흩어놓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혹시 서버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적어져서 부하 분산이나 복원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되죠. 이 FTS의 징적한 위력은 바로 이럴 게 나타납니다. 프라이머리 세그먼트 하나가 갑자기 반응이 없어요. 그럼 FTS가 이걸 즉시 알아채고 시스템 목록에서 다운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짝꿍이었던 미러를 네가 오늘부터 프라이머리다 하고 승격시켜요. 이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우리는 서비스가 끊기는 것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쫙 정리해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먼저 시스템의 두뇌 코디네이터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은 뭐다? 백업은 무조건 다른 서버에 둬야 하고 WAL 스트리밍으로 항상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상 IP를 써서 외부에서는 주소가 바뀌는 걸 모르게 하는 센스. 장애나면 GP Activate Standby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시스템의 근육, 세그먼트 차례입니다. 모든 세그먼트에 미러를 설정하고 프라이머리와 미러는 반드시 다른 호스트에 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GP 코버세그 명령어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해서 다시 완전한 이중화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그 밑바탕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중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와 하드웨어 레이드 구성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은 웬만한 장애에는 끄떡도 안 하는 강력한 복원력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데이터 센터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큰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무중단 시스템을 향한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